모두가 공감하실 만한 고위공직자 비리 부정부패는 우리나라가 OECD 35개 나라 중 29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런 부정부패는 나라를 병들게 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가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박범계 표창원의 표품 게릴라 콘서트 공수처 설치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시민들과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박범계 의원님 이제 곧 도착하실 거고요. 또 표창원 의원님과 공수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 자리를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대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기구인가요? 네,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인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작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박근혜 구속을 외쳤는데, 상당히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OECD 전체 35개 국가 중에 29위, 그리고 135개, 조사 가능한 국가들에 대해서 국제 투명성 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라는 기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한민국은 52등입니다. 52등. 뭐가요? 청렴도가. 깨끗한 나라 순서로 52등이라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뇌물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또 사법처리도 안 된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뭐 특별감찰관 또 때로 특별검사들도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또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들이 모두 제 역할을 못하고요. 특히 경찰 검찰은 평상시에 일반적인 범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신들이 연루된 고위경찰 간부, 검사 또는 전직검사, 판사 이렇게 연루된 사건들은 제19 감싸기 형태로 제대로 수사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들만을 이런 고위 공직자, 법조인, 정치인 이들만 또 국회의원 이들만을 수사하는 특별한 기구를 만들자. 이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입니다. 네, 짧게 말해서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비리까지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런데 푸들과 맹견을 비유하면서까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타 당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와 그 의견은 무엇일까요? 네, 푸들 맹견론은 쉽게 설명드리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구가 푸들이라는 겁니다. 푸들은 주로 이제 그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영국의 총리가 미국 말만 듣는다. 이래서 미국의 푸들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푸들론이 나온 건데요. 그 무슨 말이냐면 경찰이나 검찰이 경우 대통령 말만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여기에다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강력한 수사기구를 또 만들면 이 기구는 푸들 정도가 아니라 맹견이 돼서 대통령이 시키면 막 야당 특히 반대편의 정치인들을 물어뜯을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푸들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모카라고. 근데 이 친구 절대로 제 말 안 듣습니다. 지 맘대로 해요. 거기서부터 틀렸고 둘째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야말로 그러한 푸들론에 반해서 대통령이나 특정한 그 권력자의 말을 듣지 않게끔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통하고 그리고 독립적인 기능을 보장하는 그래서 대통령마저 수사하라 대통령의 친인척마저도 수사하라 이렇게 만드는 거라서 푸들 맹견론은 사실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네. 왜 그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느냐 그분들이 뭔가 찔리는 게 많지 않을까요? 고위공직자 비리면 자신들이 수사를 받고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고 이렇지 않을까 하지 않는 이상 왜 반대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국가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때로는 애완견도 좋지만 맹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또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은 제도가 아닌 운영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고요. 결국에 공수처도 운영에서 잘못되면 소용없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대한민국에 왜 필요한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영의 묘라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늘 그 논쟁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개헌 문제도 똑같잖아요. 과연 대통령 제도가 문제냐, 아니면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문제였던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대통령 제도보다는 박근혜라는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답을 주셨고요. 87% 이상이. 네. 그럼 이번에 다시 공수처는 어떨까? 검찰의 운영의 묘의 문제인가? 검찰이 잘하면 될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국민이 아니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이건 제도의 문제다.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의 범죄, 검사 진경준, 우병우, 그렇죠? 김학의, 이름만 대도 우리가 아는 그런 김수창, 이런 고위 검사들의 범죄에서 전부 불기소,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묘라고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자기 살을 자기가 판내지 못하는, 네. 그래서 검사들과 혹은 검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권력자에게는 별도의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운영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러한 우려가 생겼던 것 같은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국민 10명 중에 9명이 부패 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 87%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분권 견제 균형을 통해서 검찰을 민주적 권력기관으로 혁신시킬 기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조금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 구조는요, 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점적인 수사 구조다. 이렇게들 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한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고 체포하고 이런 것들을 검찰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을 지휘합니다. 모든 경찰 수사는 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검사가 그만둬 하면 그만둬야 돼요. 네. 세 번째로 기소를 독점합니다. 네. 모든 기소는 검사 혼자만 할 수 있어요. 예, 뿜뿜뿜뿜기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닙니다. 제가 그냥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중간에 말을 끊어서 어떻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뿜기 박보기 의원님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창원 의원님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우선 이제 공수처의 그 챔피언이라고 하죠. 논의를 이끌어 나가시고 법안을 제출하시고 가장 선두에 계신 분이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시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저는 이제 네, 부하고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범계 의원님은 판사 출신이십니다. 저는 경찰 출신이고요. 저는 좀 경찰스러운 좀 이렇게 돌진형의 그런 스타일이고, 박범계 의원님은 모든 것들을 상당히 그 중립적인 시각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얼마나 필요하고 공정한 기구인지는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12월 초부터 뭔가 공수처 설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논을 했는데, 우리 적폐청산위에 15분의 의원님들이 계신데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 제일 적극적이세요. 정말로 눈부실 정도로 정말 사법개혁, 검찰개혁, 또 경찰개혁에 아주 가장 앞장서시는 분인데, 커다란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정말 많이 모여주신 한 수십만 명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작년에 12월부터 있었던 10월부터 있었던 정말 27차례의 촛불 그 민심을 그대로 이어주시는 위대한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해야 되죠? 우리 표창 의원님이 설명 잘 해주셨죠?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아주 짧고 간략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앞서서 표창원 의원님께서 공수처에 대한 정의 짧게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박봉계 의원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공수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저희가 안 들을 수는 없는데, 검찰과 특별검찰관 등 다른 수사기관 관계에서 옥상옥의 설치가 이뤄진다는 점,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로 봐서 또 하나의 정치 보복, 네, 또는 정치적으로 있는 수단으로 변질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27%로 42개국 중 39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수처 변질 과연 안 될까요? 옥상옥이라는 게 이제 옥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지붕을 얘기하잖아요. 네. 지붕 위에 지붕이 있다. 근데 여러분 지붕이 재구실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부숴가지고 집을 새로 짓든지, 부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붕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하면 그 위에 좀 더 나은 지붕을 세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는 우리 역사에서 많은 부분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은 기대에 또 적폐청산 수사를 표도난마처럼 잘 하고 있으나, 정권 말기가 되면, 그래서 정권이 힘을 좀 잃게 되면 현재의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집행권 이런 것들을 다 독점하고 있고, 또 소위 기소 편의주의라고 해서 독점 플러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남용의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누군가 검찰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잘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견제할 수 있는 힘은 다른 외부 기관에 둬야 된다. 그 첫째가 고위공직자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상당 부분 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상옥 논리는 틀렸다. 땡 이고요. 맞죠? 추운데 박수 한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보복. 이 정치보복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힘이 세니까 대통령이 검찰의 인사권도 갖고 있고 물론 예산권도 갖고 있어서 검찰을 좌우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2003년에 당신께서 민정수석비서관 할 때 제가 그 당시 민정 2비서관으로 바로 밑에서 제가 모셔봐서 알아요. 이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우리도 왜 아쉬운 게 없겠어요. 그러면 전화를 들어가지고 야 이거 좀 봐줘라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했거든요. 더더군다나 지난 십몇 년 동안 검찰개혁이 완전히 이분의 그냥 인에 박힌 철학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장이 다 기각됐었죠. 전병헌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 당신 바로 밑에 있는 수석비서관이 그런 수사를 받게 되면 대통령이 관여하고 싶거든요. 근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무슨 권한을 갖고 간섭을 한다.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도 되고, 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검찰 외의 별도 기관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 설치를 하는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할까봐 야당이 우려하듯이, 그러면 야당이 추천하는 그런 방식의 임명제도 우리도 한번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한번 제대로 논의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공수처가 생기면 더욱 엄격하게 그렇습니다. 네,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 공수처 기구의 설치는 반부패 척결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분명한 기여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이게 1999년부터 있던 대안인데 중간중간 계속 안 되고 있는데 혹시 1996년. 1996년인가요? 21년 됐습니다. 21년. 예리합니다, 역시. 네, 와. 뼈에 상호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까지 사무쳤어요.
네, 21년간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일 뭐 뉴스 보도나 기사에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곧 될 것입니다 라고 말만 하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게 지금 SNS로 송출이 되고 있는 콘서트인데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저희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박봉계 의원님께서 이번에 특히 또다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을 제출하셨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은 대선 전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포함이 됐거든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계속해서 그 참여정부 이후에 주장하셨던 것이기도 하지만 박봉계 의원님께서 이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주장하셔서 들어가셨어요. 네.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상 그 야3당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공약을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할 때 합의를 다 했습니다. 같이 추진하기로. 네.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자유한국당만 그 홍준표 후보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약을 하지 않았고요. 네. 대신에 검경 수사권 개혁을 하겠다. 거기다가 헌법에 있는 검찰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마저 삭제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수사를 경찰로 넘기는 안을 내려고 하시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10분이 안 돼요. 사인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발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검경수사구조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그거 말고 검경수사권이면 된다라는 것이지만 검경수사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게 장난치지 마시고 국민들의 80, 70%가 요구하시니까 같이 하십시다. 공수처. 지금 뭐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신데요.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 표창원 의원님, 우리 홍준표 의원님이라고 할 뻔했어.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 참 제가 보기에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모든 정치적 현안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현안까지도 다 관심을 갖고 언제나 우리 이제 친근하게 SNS로 이렇게 소개도 하고 또 국회에서도 뭐 여러 법안들, 여러 사안들을 이렇게 다루고 계신데 이 공수처의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우리 표창원 의원님 식의 표현에 의하면 수사구조 개혁론과 함께 고찰을 해야 돼요. 함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수처만 설치된다고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또 표창원 의원님 생각하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형사사법 시스템의 커다란 변화는 세계의 이 쌍두마차가 아니죠. 삼각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점으로 그동안에 오로지 하나 검찰만 있었다면은 이 검찰이라는 수사 기관 외에 별도로 특정한 아주 고위공직자만을 수사하는 작은 기관으로서 공수처를 두고 오랜 동안 검찰과 함께 경쟁을 해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굴종의 수십 년의 역사라고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게 인정합니다. 현실이죠? 네,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도 마치 수사의 주재자,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난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표현이 돼 있었고 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의 개시 진행권이라는 걸 보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조항들을 종합해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검사의 지위에 복종하는 그러한 어떤 수사의 관여자로 전락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의 뭐 일방적인 어떤 지휘자도 아니고 또 수사 일방적인 복종 의무자도 아닌 대등한 위치로서 어떤 수사를 주재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고 공수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삼각 트라이앵글로 가장 안전하게 정착을 하게 되면 한국의 수사 시스템, 형사사법 시스템이 아주 잘 만들어질 거라 보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저 표창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수사구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적극적인 것처럼 해요. 근데 그거는 트릭이에요. 왜 트릭이냐 하면 당장 공수처 설치라는 국민들의 아주 절실한 염원, 절실한 어떤 요구들이 워낙 크니까 이 비 올 때 잠깐 피하는 거 있죠. 소나기 잠깐 피하듯이 이 공수처 논의 국면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마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능한 것처럼 쓰고,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뭐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 그때 가면 본색을 드러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딴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공수처가 정치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대체 뭘지도 조금 궁금한데, 최근 뉴스를 보면 홍준표 무죄, 또 성한종 리스트 무죄, 이런 무죄들을 받고 있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자르기로 도망가면 공수처가 있어도 크게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1년의 그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사법부 판사님들께 막 화살을 쏘아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불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판사님이 옆에 계시지만 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과 증거의 한도 내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느냐 아니냐를 보고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네. 판사가 신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기초의 수사가 잘못됐을 경우, 이번에 홍준표 대표 판결도 보면 뭐였죠? 사자성어? 뭐 척당불기, 척당불기. 예, 척당불기. 적당불가. 예, 그러한 그 사자성어 현판이 의원실에 있었다. 그래서 그때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홍준표 대표는 의원실은 없었다, 대표실에만 있었다, 이래가지고 무죄 판결 받았는데 나중에 네. 그 판결이 나고 나서 보니까 의원실에 걸려있는 게 떡하니 영상은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수사가 잘못됐던 것이거든요. 수사할 당시에 철저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술을 제대로 확보하고 진술에 맞는 증거를 확보했었더라면 판사님이 그걸 무죄 판결 내릴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조두수 사건도 똑같거든요. 조두순 12년 판결 내리니까 막 판사에 대한 비난이 솟구쳤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검사가 조두순이 주장한 음주 주치 상태에 대한 탄핵을 제대로 못했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나서 항소를 안 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항소심 판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왜 중요하냐? 바로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이 초기에 경찰, 검찰 수사 때 여러 가지 압력을 넣는다든지 영향력 발휘해가지고 또는 정관 변호사를 써가지고 자신들의 불리한 증거들이 많이 수집되지 않도록 하고 불리한 진술이 많이 확보되지 않도록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 가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면 판사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는 이 구조. 그런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생겨버리면 초기부터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그렇게 전관에 연결되지 않고 고위공직자를 잡아내려는 기관이다라는 걸 믿으시니까 내부 고발자도 제보하죠. 네. 진술 나오죠. 증거 적극적으로 확보하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재판에 가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두려운 존재인 거죠.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요 며칠 사이에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염원은 물론이지만 제일 분개하는 게, 제일 화가 나는 게 법원에서 영장이 김관진 석방하고 뭐 과거에 우병우 2번이나 기각하고 뭐 이런 등등 기각이 쭉 있었고, 심지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우리 홍준표, 우리 홍준표. 왜냐하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홍준표 대표가 계속 그대로 있어야지 우리가 유리하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있다고. 예. 제 의견이 아니고. 근데 우리 홍준표 말고 홍준표 대표가 그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근데 그 척당불기라는 의원실에 걸어놓은 그 액자가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건에서 돈을 가져다 줬다고 하는, 심부름을 했다는 윤모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내가 갖다 준 게 맞다, 내가 그거 중간에 배달 사고 낸 게 아니다라는 증거로
내가 그 당시 갖다 줄 당시에 홍준표 의원실에 첩당불기라는 액자를 내가 봤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홍준표 대표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액자는 거기에 없었고 당 대표실에 나중에 당 대표가 됐는데 당 대표실에 무슨 뭐 그 안에 내실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근데 우리 표창원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왜 정상적으로 증거로 수집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재판 때 증거로 쫙 제출이 돼서 그 동영상 있잖아요. 뉴스타파가 최초로 보도를 했고 변화된 MBC, 개혁된 MBC, MBC가 또 보도를 하니까 엄청 커졌단 말이에요. 실검 1위가 되고 그랬는데 왜 그게 수사 때 그게 중요하게 주목을 받지 못하느냐. 이러한 형사사법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공수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조윤선 전 장관의 영장이 또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조윤선 전 장관이 받은 특활비는 받아도 되는 특활비고, 그렇죠? 이재만 안봉근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갖다 받았다는 돈이 무려 40억이 넘는데 그 특활비는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고, 그러니까 법원이 사안마다 들쑥날쑥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국민들의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제 친정이긴 하지만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 경찰도 당신이 있었던 경찰도 개혁을 얘기하듯이 저 역시 판사 출신이지만 법원이 개혁을 국민의 개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잘했어요? 끝나고요. 질문 시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은 조금 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줘가지고 네. 손 안 시렵겠네. 공수처. 나 이거 가져왔어 이거 해도 되지. 네, 공수처 설치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알고 있는데 국정 과제로 선발된 배경에는 박범계 의원님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별되었던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간단해요. 제 역할이 큰 게 아니고 공수처 설치는 아까 우리 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1년간? 네. 21년간의 민주개혁 진영의 또 시민사회의 염원이었어요. 그래서 매 정부 때마다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됐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가장 강력하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했고 대통령에 당선되셨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과제가 된 겁니다. 네. 조금만 제가 네. 부가 설명드리면 1996년에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부패 수사처 신설을 촉구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더 했죠. 네. 검찰이 모든 수사 관련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검사의 비리는 도대체가 이게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언론 보도되고 의혹이 제기가 돼도. 그래서 이제 1996년에 처음으로 제출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당선되고 나신 다음에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드셨거든요. 그때 1999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가를 했어요. 그때 네. 제가 제시한 것이 홍콩의 염정공서, 그리고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 CPIB, 그리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또 ICAC, 이런 기관들이 우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모델이에요. 거기에 수사권, 기소권 다 있고 특별한 수사기구고, 그러한 기구가 생기면서 가장 부패한 국가였던 홍콩, 싱가포르이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올라서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였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계속 검찰이 줄기차게 반대를 해옵니다. 옥상 의혹이다, 필요 없다, 부가적이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21년간 이어져 온 거란 말이죠. 그걸 이제 다시 그 활기를 불어넣고 국회에 법안 제출하신 게 박범계 의원님이신 거죠.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아직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생겨도 공수처만 설치하면 우리가 더 나아질 것이다. 공수처만 생기면 우리가 반부패 국가가 되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수처 만능설에 빠질 수가 있는데, 만능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부패, 형평성과 정의 등 이상에 가까운 기구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또 저 같은 경우도 24살 이제 대학교 졸업반에 앞둔 취준생입니다. 네, 강원랜드 사건이나 취직 비리 사건 같은 것이 공수처가 생긴다면 재수사를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들이 과연 나올까요? 당연히 현재보다 훨씬 좋아지겠죠. 근데
모든 그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치하는 데 있어서 기관 만능주의에 빠지면 사실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와 기관을 아무리 잘 그 설계를 하고 만들었다고 해서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가느냐. 전 세계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근대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법치주의가 도입되고 나서 많은 시도들을 해왔지만 아직도 뜯어 고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도를 뭐 하나 멋지게 도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지도자를 어떤 분을 뽑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도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떠한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자리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민운동을 우리 표창원 의원님과 저 박범계가 우리 여기 모이신 수십만의 우리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하는 적폐 청산 수사가 상당히 궤도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다스는 누구 껴? 이명박 껴라고 여러분들 해요. 이년에 이명박 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또 하나 다스의 비자금 문제를 서울 동부지검이 지금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내년 2월 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정도로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상적인 국가가 되고 정말 청렴한 국가가 보장되느냐? 전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공수처라는 것은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되고 그 공수처 도입이 된다고 해서 또 완성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 도입을 우리가 뭐 게을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공수처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을 함께 하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는 의원님들도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국민들 여론 형성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과 질문즉답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공수처에 대해서 두 분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손을 높이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의원님 잘하시고 계신 걸 알고 있고 다름이 아니오라 공수처 전에 경찰에 노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 노조, 아유 저분한테 하지 마세요. 표창원 의원님은 마시고 경찰 노조가 왜 예, 답변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야당에는 사실 경찰 국군력을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지나간 저 정부들이 용산 참사 특공대가 어디에 근무해야 되는데 철거민들을 상대로 죽음을 당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물대포 이거 왜 경찰만이 잘못이에요? 다른 놈들은 잘 다치지 않고 있잖아. 이런 거를 경찰 노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박수 좀 주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주 가시네. 네, 우선 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경찰, 군 등의 그 특수 직종 공무원들은 노조 결성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협의회, 단체 행동권이 없는 그러한 그 기구 구성은 입법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무원 그 노동조합 관련 법에 경찰과 소방의 직장협의회 신설을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우리 진선미 의원, 또 이재정 의원 등에 의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질문 주셨던 분이 언급하셨던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일선 경찰관들은 많이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물대포 사건도 그렇죠. 2명의 그 일선 경찰관들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본인들은 지금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본인들의 한거권을 포기했습니다.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배상해드리겠다. 이런 이제 마음인데 그 당시 상황에서 본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시받은 대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옳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과연 항거할 수 있느냐. 그런데 만약에 경찰관들의 단체가 가능해진다면 그런 부분에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국민의 봉사자이지 권력의 개가 아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지시는 따를 수 없고 그랬을 때 우리는 같은 경찰관들의
단체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부패도 역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높은 사람들의 부패를 막는다면 거리에 있는 일선 경찰관들의 부패 비리는 뭐 노점상이나 노래방 하는 분들이나 불법 영업 하다가 적발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 얽힌 부분들도 경찰관 단체가 형성된다면 스스로가 자정을 하고 명예를 지키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뭐 그런 효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앞에 계신 분 먼저 할까요? 그 공수처 제도화 개혁 중에서 그 나무물의 그 밥이라 해서 똑같이 공수처에서도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하게 되고 이게 판사 판결을 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다 이게 굉장히 불신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 공수처 그 사람을 또 어떻게 믿냐 이게 일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는 지금 국민참여재판처럼 아무 관련이 없고 고위공직자를 가장 무서운 사람은 국민이 고위공직자 재판을 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게 내 생각인데 그 의원님들은 공수처가 제도냐 사람이냐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 과연 대한민국에 명함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서브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좀 믿고 고위공직자를 정말 올바르게 수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는가 저는 그 의원님 듣고 싶어요.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요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위 기레기 논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문파 논쟁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지난 겨울에 박근혜 국정농단을 파헤치고 박근혜 하야 처벌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무려 1,7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현상을 우리는 명예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명예 시민혁명을 조금 더 또 법률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것은 직접 민주주의거든요.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라고도 하고 국민 주권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대의제가 근대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우리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들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삼권을 분리시켜놓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고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의적인 통치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통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0년 쭉 왔는데 결국은 국민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게 만들어놨더니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세계 역사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매스미디어가 너무나 발달되고 통신이 너무나 발달됐기 때문에 직접 국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정책 집행에 직접 가담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인 수단적인 방법들이 다 이제 강구가 됐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뽑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뽑아가지고 잘못하면 내려오게 하고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을 하겠다라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신 말씀처럼 고위공직자 비리의 문제도 국민 참여형 수사, 국민 참여형 재판도 얼마든지 설계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공수처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명쾌한 답변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뒤에 분 해주시겠어요? 제가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공수처가 만약에 설립가 만들어진다면 그것 자체는 되게 예리한 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쓰는 사람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공수처를 만든다면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공수처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 이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근데 그 부분이 결정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안은 있어요. 박봉계 의원님이 내신 안이 있고요. 그 안에 보면은 공수처 안에 원래 우리가 특별검사라는 표현을 썼었죠. 특별검사의 자격, 그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요. 공직기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수사관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경찰 수사관과 다른 그 수사관으로서의 자격을 요구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도 특별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공수처 검사인가? 이게 그 표현도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수사관에 경찰관 혹은 경찰관 경력자를 넣자라는 그런 이야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공수처란 곳이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특별성, 그리고 수사 대상자,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 안에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느냐, 공수처 수사관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논의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야당들이 만약에 다른 의견과 다른 주장이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라. 테이블에서 논의하고 국민들께 공개해서 같이 의견을 받고 국민 참여형으로 결정 짓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것들이 완성돼서 완결된 상태는 아니다.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있다. 뭐 이런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이제 너무 기관이 커서도 안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기관이 공수처가 너무 크면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기존의 기관들이 사실 축소되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너무 커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공수처 검사, 특별검사의 수를 한 25명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해요. 그 정도 규모면 서울중앙지검 뭐 특수부 한두 개 정도를 합쳐놓은 정도 규모가 아마 될 겁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매기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 매기를 한 마리 집어넣음으로써 그 이제 뭐 이렇게 수조 안에 들어있는 그 고기들이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막 굉장히 노력을 하는 정화 효과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를 둬서 정말로 수사를 얼마나 성과를 낼 것이냐라는 그런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검찰과 경찰이라는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감시 효과, 예방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차원의 규모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기 효과 언급하시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더 받고는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토크 콘서트가 끝나고 저희가 프리허그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공수처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두 의원님들과 따뜻하게 포옹하고 돌아가시고요. 프리허가 그런 거예요? 예. 모르셨어요? 그럼 해도 돼요? 예, 네, 아마도 고소만 당하지 않으시면 고소를 할 것 같아. 이 문제죠. 네, 추운 날씨에 따뜻한 포옹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저희와 함께 토크 콘서트 보러 와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시는 길 편안히 가세요. 공수처! 공수처! 공수처!